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했던 대출 금리가 한풀 꺾여가지고요. 연 7% 초반으로 내렸다는 기사와 상승세가 꺾인 금리 두 자릿수를 넘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래요. 연내 8% 또 내년에는 9% 10% 간다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다시 6%까지 진입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11월 11일 기준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되겠군요. 그래요. 저번 달 빼빼로데이 기준을 본다면 저점으로 보면 5.37에서 고점으로 보면 7.37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12월 7일 기준을 본다면 연 4.85에서 연 6.25%라는 거죠. 따라서 저점을 놓고 본다면 5.37에서 4.85로 떨어졌다. 대략적으로 한 0.5 정도가 떨어졌고 고점으로 본다면 7.27에서 6.25로 떨어졌다. 거의 1%가량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 정도로 인하되었다. 하락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는 대부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많이 이용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1월 달에 연 5.31%에서 7.8%였죠. 거의 이제 8%, 9%가 다가왔는데요. 12월 달 기준, 즉 12월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5.25%에서 7.36%. 그러니까 최저점으로 본다면 5.31에서 5.25. 저점은 그다지 떨어진 게 그래요. 0.06 정도만 떨어졌는데 이제 고점으로 놓고 본다면 7.8%에서 7.36%라고 해서 0.44 정도가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또 그래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만 떼도 대출금리 많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 2% 초반 중반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나마 11월 달 대비해서 12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나마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고맙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요, 곧이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신용대출 이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인 대출 이자 이러한 효과까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대출 이자 금리가 좀 떨어진 이유, 그러한 이유로 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미 연방준비제도 FED죠. 또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래요.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기준금리가 무한대로 올라가면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또한 갑자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결국 또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저금리 정책을 또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금리 또한 급등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을 받다가 또 빅 스텝을 받다가 이제는 베이비 스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가 0.25 베이비 스텝을 밟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금리를 좀 낮추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다면 가계대출이 무려 1869조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가계대출이 1869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869조의 빚이 있다면 대출 이자를 1%만 올려도 갚아야 할 이자가
18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대출이자가 거의 3% 정도는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54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자만 54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년도 예산이 대략적으로 650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650조인데, 은행 이자가 늘어난 게 54조다. 이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가계대출이 1869조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갚지 못한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개인 파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개인 파산자가 많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경매가 나와. 빌라들이 경매에 나와.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기는 완전히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자금 조달 경쟁을 이제 자제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겠죠. 일단, 그동안 예금금리, 물론 대출이자 금리가 많이 오른 만큼 예금금리, 수신금리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수신금리, 예금금리 1%, 2%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금금리가 5%, 그렇죠? 5%, 6%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마다 이제는 수신금리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즉, 예금이나 적금, 금리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 됐든, 신협이 됐든, 새마을공고가 됐든, 금리는 많이 주겠다. 그렇잖아요. 5% 금리 주겠다. 사람들 줄 선다니까요. 6% 금리 주겠다. 사람들 줄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마다 수신금리에 대한 경쟁은 일어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신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대출금리까지 올라가고 만다는 거죠. 이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수신금리 등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해 매달 산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즘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없어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6% 예금금리 이자 어디로 갔지? 기준금리 인상에도 사라진 고금리 예금이라는 거죠. 예금금리는 오히려 저축은행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 등등으로 해서 현재 대출금리 이자가 다소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대출금리 이자 감소가 앞으로도 쭉 대출금리 이자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죠. 이렇게 말은 못하죠. 아마 이처럼 금융당국의 이제 개입으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다소 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미국발 빅스텝을 받는다. 또는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진다면 또다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거 부득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이자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입장에서 12월 초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그나마 대출금리 이자가 다소 떨어진 게 다행이다. 그나마 정말 현재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대출이자가 저번 달 대비 줄어들었다는 사실 요거 하나로 다행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